네, 안녕하세요. 교양 있는 선정주의를 지향하는 배상훈 유아라의 편파TV, 저는 유아라입니다. 네, 노회찬 정의당 의원 2주기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편파TV 첫 번째 주제로 노회찬 추모 방송을 좀 꾸며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김영탁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뭐 저는 뭐 인사만 시켜도 되잖아요. 그냥 깍두기인데 정종권입니다. 왜 저래? 두껍게 방송에 오늘 주제 뭔지 몰라? 네, 오늘 노회찬 의원의 삶과 활동을 좀 돌아보고 그의 지난 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과제가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좀 노회찬 의원 하면 떠오르는 얘기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미꽃이 떠오르거든요. 3.8 여성의 날이 되면 노회찬 의원이 늘 여성 당직자나 국회 직원분들한테 장미꽃을 줬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라서 세 분은 뭐가 떠오르는지 우리 사무총장님부터. 아무래도 뭐 6411번 버스 연설이 저한테 가장 강렬한 기억은 구로동입니다. 구로동. 구로동에서 출발하는 버스죠? 맞습니다. 구로에서 신도림역으로 해서 강남구까지 가는 명연설로. 예예. 저 그 연설 있던 그 자리에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정말 감동이었어요. 대표 취임 연설이었죠? 예, 그 대표 수락 연설. 예, 맞습니다. 진보정의당 대표 수락 연설이었는데 훌륭하다 했는데 역시 이후에도 정말 인구에 해조되는 연설, 명연설이었습니다. 예. 그때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감동이었죠. 예, 감동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연설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딱 그리지 않습니까? 그림이 딱 그려지니까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그 말에 몰입이 돼버린. 그러니까 그때 했던 연설이 아직 지금도 정의당의 어떤 지침 같은 게 된 정신 뭐 이런 거겠죠. 정신 그렇죠. 뭐 이런 게 된 상황이어서 일단 두 분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노회찬 의원 하면 떠오르는 것?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가 일반적인 것은 개인적은 제 석사 논문. 그때 전에 방송 때 전적으로 제 석사 논문은 우리 노회찬 지도 교수 거의 지도 교수급이고 그리고 이제 그 통계를 하게 하고 돌리고 뭐 다 도와주셔 갖고 개인적으로 고맙고 그래서 제가 저의 오늘이 있게 한 그분이신 거고 뭐 이제 삼겹살 불판이 생각나죠. 판가리론. 그 두 개 정도 생각납니다. 뭐 저는 뭐 2004년 총선 때 어쨌든 저도 출마했고 우리 김영탁 총장님도 출마를 하셨지만 2004년도에 그 2004년 총선이 사실상 한국의 진보 정당이 처음으로 원내 진출을 한 거고 그것을 이끌었던 실제적인 사령탑 노회찬이었고 또 그 선거가 사실은 또 역사적인 선거였던 게 민주노동당의 첫 원내 진출인 동시에 한국 정치의 그 또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김종필 10선이 저지되는 선거였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결국 이 노회찬 의원의 비극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엑스파일 이게 기억이 나죠. 저는 엑스파일 사건 나면 떠오르는 또 노회찬의 말이 있잖아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현실은 만 명에게만 평등 같다. 이런 말들이 이제 기억이 남죠.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 하면은 약간 따뜻한 촌철살인가. 달변가 뭐 이런 수식어가 붙잖아요. 아주 위트 있는 말들로 대중들이 정치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도왔던 정치인이었던 것 같은데 또 그런 위트 있는 말들이 지금처럼 진영으로 아주 완전 쫙 갈라지지 뭐. 갈라져 있는 정치의 어떤 완충제 역할 같은 것들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정치인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노회찬 의원이 했던 말 중에 방금 편집장이 언급했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만 명만 평등하다라는 말이 가장 기억이 나는데 뭐 두 분도 노회찬 의원 하면 어록 제조기 명언 제조기니까 한번 기억나는 말이 있으면 좀 얘기해 볼까요? 글쎄요, 꽤 많을 텐데 너무 많아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뭐 그분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바일 폰. 그래서 뭐 그 좌사 우포 왼쪽에는 사과 애플 오른쪽에는 블랙베리 폰 두 가지를 그때 가지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뭐 스스로는 그 자기가 IT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러니까 운동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기기라면 언제든지 좀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산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차림이나 뭐 구두나 이런 거 보면 늘 뭐 소박하고 이제 검소한 모습으로 사셨는데 그게 운동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시대적 흐름 이런 데 예, 예. 대해서는 대단히 빨랐습니다. 예민했죠. 예, 빨랐습니다. 오히려 뭐 다른 뭐 말씀하셨던 예, 대로 예. 옷차림이나 이런 거는 예, 예. 시대에 뒤떨어졌는데 예. 오히려 그런 거는 상당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려고 했던 게 아니죠. 그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한 뭐 바둑으로 친다면 2수 또는 3수 정도를 미리 앞에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완성된 상태를 늘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행보를 이렇게 맞추니까 현실에서 늘 손해를 보는 그런 정치인이셨어요. 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만서도. 네. 네. 우리 교수님은 아니 저는 뭐 이제 뭐 명언도 많지만은 항상 그 신발이 생각나요. 신발. 신고 다니던 신발. 아마도 약간 그게 뭐 약간 좀 허름하지만 예. 오래 걸으시는 분들이 보통 신으시는 그런 신발을 그거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한번 여쭤봤는데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뭐 그냥 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왜 그 신발 신으시냐고? 예. 아마 좀 약간 좀 당황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신발이 궁금했는데 그렇게 걸어 다니셔야 되냐고. 뭐 의원이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마 그 대답이 미소로 저는 답을 얻었죠. 바쁘게 또 돌아다니시고 그러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지금 저도 대답해야지. 안 하셨나? 네. 해보세요. 저는 이제 제일 기억이 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진박. 맞아요. 2000 몇 년도죠?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선거 공약집은 자신이 애독했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제일 진박이다. 이 공약대로 했으면 된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그 후보나 당선자 같은 경우는 그 공약 자체를 정면에서 그냥 위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했던 표현들이 제일 기억에 그러면서 남죠. 그 공약집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선물로 주고 싶다고. 그 기억이 남죠. 예, 네, 예. 그렇게 위트 있게 또 예. 비판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노회찬 의원이 했던 말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뭐 가끔 한 번씩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 뭐 노회찬의 어록 이런 것도 있지만 그의 역사가 또 굉장히 길고 파란만장하잖아요. 우리 두 분은 노회찬 의원을 굉장히 가까이서 봐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굵직한 역사부터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굵직한 역사들에 대해서 좀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편집장님께서 좀 소개를 네, 제가 해주실까요? 양력 정도 아니 뭐 어쨌든 뭐 인민노련이라고 하는 한국의 노동운동 내의 상당히 중요한 조직의 또 창립 멤버로서 그러니까 구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활동을 했죠. 활동을 하다가 뭐 투옥되시고 투옥에 출소해서는 뭐 민중당, 노동당 뭐 이런 역사까지 가죠. 80년대에도 계속 이렇게 진보 정치의 길을 걸어오시다가 이제 결국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을 만드는 주요한 3파 중에 한 분이셨던 거죠.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때는 아마 창당 부대표이셨고 2004년도에 이제 이 사무총장을 하면서 아까 2004년 총선 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8번으로 다들 당선권에서는 좀 멀 거라고 봤는데 네. 그때 뭐 국민들의 어떤 기대, 사랑, 애정 이런 것이 이제 민주노동당에 오면서 8번이 막차로 당선되는 이제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아까 김종필 원 대신 2.9% 3% 미달되어서 자민련은 안 되고 김종필이 되었으면 노회찬은 안 됐을 건데 김종필이 안 되고 노회찬이 되는 이제 역사가 이루어졌었죠. 뭐 2004년 총선이 기억나고 그다음에 2005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특급 검사와 삼성 특검들을 폭로했고 이게 결국 8년 뒤에 2013년 대법원 그렇죠. 판결로 의원직 상실되어 가는 이제 그런 역사가 되었던 게 2005년이었던 거죠. 그리고 뭐 2010년 서울시장 선거가 기억이 납니다. 그쵸. 2010년 서울시장 선거가 노회찬 의원한테는 참으로 기억하기 힘든 실은 선거였죠. 왜냐하면 그때 뭐 한명숙, 오세훈, 노회찬
이렇게 붙어서 결국 오세훈이 당선되는데 노회찬 3%를 가지고 진짜 속된 표현으로 하면 다구리를 많이 당했죠. 엄청난 비난을 네. 많이 받았던 건데 근데 사실 기억하면 2008년 총선 때 노회찬 의원이 노원구에서 아깝게 3% 차로 떨어집니다. 그때 3% 차이? 예, 그 홍 누구죠? 홍정욱한테 홍정욱한테 떨어지는데 그때 3등은 민주당 후보가 김성환 16%로 하면서 결국 뭐 민주당 3파전을 한 건데 3파전에 이제 민주당의 득표에 의해서 결국 노회찬이 떨어진 건데 근데 2년 뒤 서울시장 선거에는 3%밖에 안 받았지만 또 노회찬 때문에 마치 떨어졌다는 것인 양 이걸로 얻어먹었던 그 기억들 그게 그러니까 참 그것들은 좀 이상한 것들인 게 진해가 2등하면은 진보 정당 문제고 진해가 3등하면은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이더라고요 보면. 예. 강자의 논리죠 뭐. 네. 그게 기억이 남고 그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뭐 2012년에 이제 또 노원에서 결국 당선되었지만 13년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네. 이 과정에서 지금 그 우리가 나오는 그 그죠? 그 드루킹 특검이나 뭐 이 사건이 그때 벌어졌던 거고 2016년도에 결국 지역구를 창원, 경남 창원으로 옮겨서 3선을 하셔다가 2018년도에 돌아가신 거죠. 네. 네. 두 분은 그래도 가까운 분이셨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언론에서 또 많이들 접한 역사잖아요. 가까운 사람들만 아는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제 에피소드하고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 좀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그 며칠 전에 그 저희 노회찬 재단 고문님들을 모시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뭐 가끔씩 들으셨던 호정이라고 하는 그 한식집인데 광고까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예, 상관없어요. 예, 편파 TV여서 제가 그때 이제 뭐 에피소드 있는 것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됐는데 그때 담병호 위원장님이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때 이제 그 단 위원장님은 또 이제 출마를 하냐 마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출마하는 쪽으로 그 마음을 굳히셨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이 좀 찾아오셔가지고 위원장님 저는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위원장님 아니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위원장님과 제 어떤 지지 기반이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나가게 되면 그 표가 분산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번에 안 나갈랍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단 위원장님이 그러는 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제 고생을 해왔는데 설령 뭐 그렇다 순순하더라도 출마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출마를 하는 것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안 나오셨으면 훌륭한 물론 뭐 그 이후에 또 훌륭한 일을 하셨겠지만 예. 그때 2004년도에 노회찬 우리가 보지 못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례 8번으로 당선됐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한국 진보 정치를 상징하고 있는 노회찬 심상정이 그 선거를 통해서 원내 진출한 거죠. 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건 에피소드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당시 그 민주노총의 정치위원장이었고 그리고 당의 이제 부대표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농을 좀 이 집단적으로 당에 가입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민주노총은 그 민주노동당이라는 배타적 지지를 선언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래서 당의 어떤 그 의결 기구의 30%의 어떤 갈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농은 그때는 안 들어와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전농이라 하면 이제 전국 농민회, 농민회, 그러니까 노동자 조직이 들어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농민 조직이 안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 조금은 불균형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이제 전농 그 지도부도 좀 만나고 좀 협상을 했었는데, 그때 요구했던 것이 이제 전농에서는 민주노총의 그러니까 민주노총 할당의 반을 이제 달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30%니까 전농은 15%여야 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협상이 잘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내에서는 좀 비판을 제가 좀 받았어요. 왜 그렇게 많이 줬느냐고 비판을 받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정파적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정파적 활동을
제가 그 경험하기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좀 불리하다 손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길을 가는 쪽으로 늘 그 선택을 하고 제가 아까 두 개, 세 개 앞을 바라본다라고 했던 이유가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이었는데 네. 예,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 또 이 사무총장 시절에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님의 특이한 아까 방송 시작하실 때 나는 에피소드가 없어 막 이러셨어요. 그렇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 체질인가 봅니다. 방송 체질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님 혹시 그 인상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생각할 때 보면 눈을 끔뻑끔뻑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수줍음이 많으시죠. 아, 예. 뭐 수줍음 약간 낯을 가리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 거.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 그 모든 사람들이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눈을 끔뻑끔뻑하는 순간엔 저 머릿속에서 무엇이 돌아가고 있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그래서 늘 이 머릿속에는 마치 이 디렉토리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 서랍 이 창고가 있어서 거기서 뭔가 끄집어내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당시 뭐 사무총장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난감한 질문들 공격적인 질문도 왜 없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눈 한번 깜빡깜빡하면 예, 진짜 명쾌한 답변들이 나오는. 예. 그러니까 그 노회찬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 가보면 노회찬 의원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쭉 나오는데 그가 봤던 책이나 영화 뭐 이런 것들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 촌철살인의 그런 발언들이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 굉장히 노력에 의해서 축적된 데이터로 나오는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진보 정치 최고의 교양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문화인 노회찬 뭐 그렇죠. 저는 이제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노회찬 의원이 살아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향수, 그리움, 뭐 현재 지금 시기에 그분이 살아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약간 동상이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편들을 들어줄 거다. 자기하고 생각이 같았을 거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다만 우리 김영탁 총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극단화된 진영 속에서 어느 한 진영에 딱 속하기보다는 그걸 넘나들면서 자기 입장은 분명히 하시더라도 진짜 뭐 우리 진영이 아닌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는 칼로 찌르고 후비는 이런 대결 구도가 아닌 자기 입장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러나 유머 있게 그러나 분명하게 하는 스탠스였지 않았을까라는 뭐 생각 때문에 그런 사람이 참 필요한 시기긴 하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저는 기억나는 건 딱 하나예요. 한 2001년도인가 그때 제가 노회찬 의원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노회찬 뭐 대표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노회찬 대표님을 제가 보게 되면 제 인상이 아주 뛰어난 대중 정치인 스타일인 것 같은데 노동운동가 같진 않다. 라고 내 느낌을 제가 첫인상을 말씀드렸죠. 노동운동가보다 정치인 같다. 대중정치인 같다. 정치인. 그러나 운동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 버럭 화를 내시면서 나는 자기의 제1의 정체성이 정치인이 아니라 운동가.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운동가라는 게 나의 제1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 했을 때 뭐 제가 눈을 깜빡깜빡 뜨죠. 과연 그런가. 그냥 깜빡깜빡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노 대표가 마지막에 이제 출마했던 데가 2016년 경남 창원으로 가시면서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내 마지막에 한국의 진보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진보 정당의 어떤 노동자 기반을 조금 더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뭐 이쪽 파트에서 만들어 나가는데 진보 정당의 의원으로서 기여하는 게 나의 마지막 소임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려가시던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의 노동 정체성에 대해서 언제나 늘 중요하게 가장 1번으로 생각하셨던 정치인이셨던 것 같고 우리 교수님도 뭐 일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두 분의 같은 일화는 없고 아까 말한 개인적인 그런 일화인데 그건 좀 얘기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일화 얘기로 좀 20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 노회찬 의원이 진행했던 노회찬 진중권 유시민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이 진행했던 팟캐스트가 한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지금은 참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유시민 이사장과 진중권 교수는 철천지 원수가 됐고 진중권 교수는 뭐 개인적인 원수래요. 네. 입장이 극명히 네. 다 나뉘었으니까. 노유진 투를 제가 했는데요. 그럼 그냥 노유진이었어요? 이름은 좀 바꿨지만 예. 노유진 투. 맞습니다. 진중권 교수님은 이제 이 시대에 무슨 투사처럼 파이터죠, 파이터. 파이터가 되셨어요. 이 상황 보면은 좀 또 느낌이 남다르시죠. 예, 그러니까 천호선 대표 시절이었죠. 그때 그러니까 진중권과 제가 그 친구이기도 합니다.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잘 느끼죠. 동갑내기 친구예요? 예, 그렇죠. 대학교 친구, 과는 다릅니다만 같은 서클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유진 만들 때 제가 진중권 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데 같이 참여를 하겠냐 했을 때 그때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도 약간의 기여를 좀 한 거죠. 네. 근데 좀 많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자기의 어떤 주장을 선명하게 하는 것은 늘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정정건 대표께서 팀장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좀 멋진 정치는 상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의 정치를 보면 마음의 상처를 너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농담 삼아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진중권과 유시민을 우리 노회찬 재단에 한번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싶은 생각도 솔직히 있어요. 유튜브로 예, 대박이 나겠군요. 대박이 나겠어요. 이쪽으로 모실까요? 어쨌든 그래서 아니 좀 허심하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그런 계기 자리 마련이 안 되는 것도 지금 좀 슬픈 현실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죠. 예. 그건 뭐 저희한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다음 저는 좀 이 얘기가 가장 다뤄보고 싶었는데 우리 편파 TV 우리 편집장님은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하셔서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들 예. 또 제법 노회찬의 정체성이 많이 묻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법안은 아니긴 한데 낙태죄 폐지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지금도 이제 이번에 정의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노회찬 의원이 이미 발의했던 법안인데 폐기가 됐었죠. 뭐 저희 세 분은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들 중에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그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현재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되어 있고 예. 차별금지법 1호 법안이 아니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호 법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한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죠. 그게 1호 법안입니다. 그 두 개가 이제 노회찬 의원의 정치적인 정체성과 선명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법안인 거고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도 발의에 참여하셨었고 뭐 여성 노동 뭐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었다라는 걸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좀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제 제대로 이게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시대가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그 노회찬 대표가 발의했던 그런 법안들이 여전히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현실을 또 반증하는 거겠죠.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면 저희가 이제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차별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해서 이제 노회찬 의원의 정체성이 좀 묻어 있는 법안들이고 이게 앞으로 정의당이 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라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에 평생을 바쳐온 노회찬 의원이 2018년 7월 23일 수신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김경수 지사, 경기도지사가 핵심으로 연루된 경남지사가 핵심으로 연루된 드루킹 특검이 제기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였죠. 유서를 좀 보면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누를 끼쳤다.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둘 수 없어 죄송하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라는 글을 남기고 이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그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사실 좀 불편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쵸. 어차피 뭐 2주기도 앞둔 상황이고 이제 그런데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이게 결국 이게 특검 조사가죠. 근데 그 특검은 결국 특검의 몸통은 그 드루킹 댓글 사건이잖아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특검을 만드는 거고 여기에 임명은 뭐 문재인 정부가 한 거고 뭐 야당도 동의를 한 거죠. 근데 여기 사실 몸통은 뭐 드루킹과 의혹을 받고 있는 지금 뭐 김경수 지사죠. 근데 이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 나왔던 별건이죠. 별건이죠. 별건이 갑자기 나온.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 특검이 이거로 간을 본 거라 생각이 들어요. 몸통 수사를 하기 전에 간을 보기 위해서 뭐 이걸 던진 건데 뭐 노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걸 못 견뎌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뭐 사실 이 드루킹 특검의 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댓글 조작 사건은 아직도 지금 2심 중이라는 거죠. 네.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건 뭔가 그러니까 전도가 바뀌어 있는 거 아니었냐. 본말이 전도. 본말이 전도가 되어 있던 사건의 희생자 유탄을 맞은 거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실정법상에서의 어떤 그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을 또 못 견뎌했던 것 같고, 근데 그 실정법상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그걸 못 견뎌했다라는 거는 이제 노 대표의 유세도 나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 사건의 몸통 본 수사 이것 자체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이 돼버리면 이 역사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냐. 그 사건으로 노회찬 의원만 희생당한 그렇게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 것 같고요.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화익범 특검이죠. 특검에 그 관련된 사람들도 이제 처음에 수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김경수에 대한 것이 처음에는 잘 안 나왔나 봐요. 안 나오니까 이제 주변을 털다 보니까 이제 그 별건 수사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키핑 형태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그걸 간을 본다고 뭐 표현해도 좋고 아니면 뭐라고 해도 좋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노 전 의원께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에 그 부담스러워하셨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보면 그 저도 이제 재단 작년 11월 달에 이제 재단 사무총장으로 왔으니까 아직까지 많은 기록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간히 어떤 남아 있는 흔적들을 보면 늘 바른 생활을 스스로 늘 경계하면서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저희들 뭐 도서 책자 정리할 때 보면 그게 메모 남겨져 있거나 또는 이제 줄을 긋거나 하는 부분들이 유독 가장 많이 발견되는 부분들이 이 바른 생활의 부분에서 줄이 많이 그어져 있고 이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바른 생활을 늘 살아왔던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치밀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하면서도 저는 또 한 가지 측면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생의 어떤 결단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그 사람 삶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디를 봤냐면 사실 당을 봤거든요. 네. 예, 당시 당이 당에 대해서 당의 징계로도 나는 부족하다. 당이 당당하게 나아갔으면 한다라는. 그러니까 노동운동가 노회찬의 마지막은 늘 이 당을 완성 형태로 만드는 것이 꿈이었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이건 누가 되는 것을 못 견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지만 그분은 그 부분에서 거의 완벽성을 기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으로 이제 분명히 검찰 애들이 걸었을 때 나타날 수 특검이 건 거죠. 그렇죠. 검찰이 건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관련된 건데 그 연결됐을 때에 지금의 상황과 관련돼 갖고 여러 보수 언론들이 거기에 대한 똥물을 분명히 뒤집어 씌울 것이고 그 상황에서 본인보다는 당이 다 좌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어떤 부담감은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뭐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노회찬 재단에서 추모 주간 행사들을 많이 준비했잖아요. 예, 예. 재미난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예, 있는데 예.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예. 일단 뭐 내일 그러니까 18일이네요. 그러니까 11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도식을 네. 하게 됩니다. 이 추도식을 하면서 노회찬상 시상도 해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제 2회 노회찬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1회 노회찬상을 받으셨던 분이 이탄희 지금 현재 네. 국회의원이시죠. 예, 이탄희 그 의원과 그리고 이제 김미숙, 김용균 재단 상임이사님, 네. 김용균 어머님이시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받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기 받으시는 분은 사람은 아니고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평등 부분의 진보 네트워크 센터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인권 활동을 예, 정보 인권 활동을 지금까지 쭉 그래서 해왔고, 예예예, 평등상이구나. 예,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예, 사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 기반을 만든다 하는 것들이 되게 꽤 중요한 그러네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그 시상할 때 그런 점들이 충분히 좀 감안이 됐던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정의 부분에 그러니까 전쟁 없는 세상. 여기는 주로 양심적 예, 병력 거부, 양심적 병력 거부가 들어서 어쨌든 평화를 바라는 노회찬 의원님의 어떤 지향까지 같이 담아서 이 단체를 선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선정을 한 건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일 그 노회찬상을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헌정 음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아요. 들었어요. 이등병의 편지. 네. 그리고 그 가을 우체국 앞에서 이 작곡가 김현성 씨가 이제 잘 몰라요. 예, 저는. 그렇습니까? 예. 이등병의 편지는 아시죠? 예. 그 작곡가입니다. 예. 가수시기도 하고 헌정 음반인데 12개의 어떤 곡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곡 중에는 노회찬 의원님이 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그 소연가 그 하나가 들어가 있고 육성으로 노래 부르시는 모습도 들어가 있는데 총 12개의 어떤 곡으로 있는데 요걸 이제 만들어졌고요. 지금 배달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헌정 예, 예. 음반에 담긴 예, 노래 예. 음악들이 멜론이나 이런 데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저희들 음원권을 가지고 저작권은 김현성 네. 작곡가한테 있습니다만 저희들 음원권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멜론 저는 노래방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코로나 19 시대예요. 지금 코로나 19 시대. 코로나가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는 계속 가지는 않을 거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번에 이렇게 이 추모 공연 그리고 앨범 제작들을 하면서 들었던 비용이었던 반을 텀블벅이라고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아시죠? 예. 했는데 거기서 한 100명 정도가 그러니까 22일 날입니다. 저녁에 그 홍대 앞에 있는 소극장 다리에서 추모 공연을 하게 되고 마침 또 이 교통방송 서울 교통방송 TBS에서 기일인 23일 날 저녁에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여기 그 텀블벅으로 한 이거는 그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가는 거고 23일 날에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30분만 모시는데 그게 노회찬 의원님의 6411 정신을 담아서 돌봄, 청소, 봉제 노동자들 30분만 모시고 방청석에는 그래서 토크쇼까지 같이 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1일은 저기 노회찬 재단의 6411 사회 연대 포럼 와, 재밌겠네요. 이걸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자신 없어 하시길래. 앞으로 큰 일을 네.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예. 요 추모 기간 그 중에 지금 온라인 추모관은 계속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볼 게 많더라고요. 온라인 추모관에. 노회찬 의원님이 어린 시절 그 1기부터 해서 다 있으니까 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좀 별개로 다큐 제작이 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9월달에 MBC가 소장하고 있는 노회찬 의원님의 영상 그리고 인터뷰까지 담아서 MBC 다큐 시리즈 M에서 9월달에 다큐를 방송하게 되고 그리고 극장에서 다큐를 볼 수 있는데요. 명필름 아십니까? 네네. 예. 명필름 아시죠?
아니요. 예, JSA는 아십니까? 예. 예, 그것을 만들었던 왜 자꾸 나보고 그래? 예, 건축학개론 만들었던 명필름에서 내년 3주기를 목표로 해서 저기 극장용 다큐를 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랑 별개로 MBC에서 하는 거랑 별개로. 예, MBC는 별개. 방송이고요. 여기는 이제 극장에서 예, 개봉관을 꽉 채우는 것을 저희들 목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비 저희들 재단에서 만드는 이제 제작비 1억 원 그 후원 모금도 같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참여를 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 중간에 끊기고 그래가지고 예. 뭐 어선했지만 뭐. 예, 그래도 우리 사무총장님이 방송이 처음이신데도 굉장히 그렇죠. 잘 하셔가지고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약간 좀 비슷한. 좀 예. 그 욕인데 나하고 비슷하다는 말은.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정정불의 삶과 제 삶이 예,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도 한마디 좀 하고 끝내면 안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노회찬 대표에 대한 이제 기억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의 정신, 그의 실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뭐 세상을 뭐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의 삶과 죽음, 그의 실천을 통해서 저는 봤으면 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단히 원칙적인 정치인이었다. 그 죽음까지도 정당과 진보 정치, 노동운동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원칙적인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뭐 누구나 다 알듯이 유연하고 대중적이고 유머가 있고 이런 인간적인 정치를 지향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의 윤리적인 태도죠. 이렇게 스스로의 작은 어떤 스크래치와 이것을 못 견뎠던 그의 윤리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여전히 이제 고민하고 또는 이어갔으면 하는 어떤 그 마음들 아니겠냐. 그게 아니라 뭐 살아있었으면 자기 편 들 거다 이런 식으로 소비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예.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뭐 있으신가요? 저는 뭐 그냥 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면. 갑자기 마음이 그렇네요. 네, 어서 마무리. 가서 내일 봐요. 되게 까칠하시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대깨문의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감수하면서 해야죠. 예. 그 모든 비난은 저한테 달리겠죠? 예, 알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10분? 15분? 15분 후에 뵐게요. 예. 만명 구독 부탁드려요. 만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